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이제 2주 후면 성적표를 받게 될 텐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수능은 수리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된 탓에 중상위권의 성적 편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지금 가채점 이후에 이런저런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고 어려워할 텐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합격으로 가는 전략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정시전쟁 합격의 길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먼저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선생님이신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진학의 맥을 짚어주시는 공교육과 또 사교육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중대부고 선생님이시자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자문위원이신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이투스 청솔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직접적으로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정시 상담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수능 가채점 점수를 결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께서 상담 내용을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입시 전략을 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정시 상담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예, 저기 올해 수능 본 고3 딸 학부모입니다. 네, 아이고 따님이랑 같이 수능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저희 아이가 비평준화 지역 학교를 다녀서요. 네. 내신이 조금 불리해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좀 지원받고 싶어서요. 네, 수능 100% 전형을 생각하고 예.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이 걱정하셨듯이 내신 성적은 국어 3.6 등급, 영어 4.3, 수학 3.4, 사회 3.6에서 3.8의 평균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2013 수능의 가채점은 언어가 97점에서 예상 등급이 2등급입니다. 수리나가 88에서 2등급, 외국어 78에서 3등급이고요. 한국지리 47에서 1등급, 사회문화 47에서 1등급에서 사회 탐구 영역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위 한 7.3%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희망대학을 한번 살펴보죠. 희망대학은 가군의 동국대 행정학하고 홍익대 경영학부를 희망을 했고요. 나군에는 건국대 행정학, 그다음에 숙명여대 경영학, 그다음에 다군은 홍익대 경영학부하고 자율전공을 희망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수능 성적, 가채점 성적을 봤을 때 선생님이 상위 7.3% 정도에 해당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영역별로 좀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점수가 완벽한 점수가 나온 건 아니지만 수리 영역을 좀 잘 본 편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는 상당히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까 정현주 아나운서 말씀하셨듯이 실제점 나온 후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요. 네. 또 백분위하고 표준 점수 중에서 어떤 그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그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이라 네. 어머님이 그 내신이 좀 불리할 거라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수능 100% 전형을 좀 희망하시는데 이 전략은 어떨까요, 선생님? 네,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학생부 성적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수능 100% 전형 아니면 수능 우선 선발에 우리 아이는 될 거야. 이렇게 됐으면 보통 일반 전형하고는 4점 내지 7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대학을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고 근데 그 내신 과목을 이제 모든 과목을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국영수 4만 전 과목을 다 보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상위 3과목씩만 걷어서 보겠다. 이런 대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우리 그 김주현 학생이죠. 김주현 학생이 성적이 낮더라도 그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는지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100% 전형을 한다고 반다면
4점 내지 7점 아니면 심하게 10점 이상씩 높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올해 대학들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내신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수능 100% 전형만 찾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그 지원 대학의 실질적인 좀 학생부 반영 비율이라든지 좀 네.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네. 네, 선생님이 좀 더 꼼꼼하게 각 대학 간 이런 반영 비율을 좀 참고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요. 동국대, 건국대, 홍익대 등입니다. 가채점 점수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비교가 가능할까요? 네. 그 상위 그 누적 분포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상당히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채점 그 원점수 그 합이 357점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희망대학의 예상 그 배치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가군의 동국대 행정학은 357에서 361점이니까 뭐 거의 맞죠? 한 2점 정도 모자라는 걸로 나오고요. 홍익대 경영학부는 364에서 366이니까 이건 한 7점 정도 모자라는 걸로 나오고요. 나군의 건국대 행정학 전공은 360점 똑같죠? 그 다음에 숙명여대 경영학부는 366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9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 다군의 홍익대 경영학부는 360점이니까 10점 정도 모자라는 걸로 나오죠. 자율전공은 364로서 한 7점 정도로 모자라는 걸로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점수가 그 희망하는 대학에 근접한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희망하고 있는 과가 경영계열과 지금 행정학과를 네, 희망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 선호도가 좀 높은 과인데 선생님 올해 경쟁률을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뭐 언제 우리가 봐도 경영학과나 행정학은 상당히 그 뭐랄까요? 선호도가 높은, 좀 전에 박문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선호도가 높은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점수와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정시의 모집군을 또 확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모집군이 확대가 되다 보면은 인원수가 줄어들잖아요. 나눠서 뽑게 되니까. 예. 그럼 또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지원하는 대학 자체가 모집군을 늘리는지 아니면 줄이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보고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축소하는 경우에도 대학 선택의 주의가 좀 요구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정시 지원을 할 때 어떤 사항을 좀 고려를 해야 될지 정시 지원 방법을 좀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네. 어머님께 강조를 하고 네. 막 그랬었는데 그냥 무조건 우리 아이는 내신이 나쁘니까 덜 좋으니까 수능 100% 전형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김주현 학생에게 아마 뭐랄까요 적정선으로 제가 소개할 아주대 경영학과에 관련돼서 한번 해보죠. 네. 네, 한번 보시죠. 네, 이런 걸 봐야 되겠죠. 모집군은 이제 가군이고요. 그 다음에 선발 방법이 우선 선발 50%, 이건 이제 수능만 100%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 중에서 50%의 인원은 수능만 가지고 100% 뽑는다는 거고, 나머지 50%는 학생부 30에 수능 70으로 뽑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네. 이어서 보시죠. 그 다음은 이제 그런 거죠.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우리 학생이 강점이 있는지 네. 이것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언어가 20이고 수리 30, 외국어 30, 탐구 20의 그런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고, 그다음에 언수에는 표준 점수를 사용을 하고요. 탐구는 이제 100분의 1을 사용하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꼼꼼히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요. 또 살펴봐야 될 것은 과목별 석차 등급인데, 이거는 이제 이 대학은 아주대학교는요. 국영수 사회 전 과목을 다 봅니다. 근데 일부 대학은 국영수사 전 과목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세 과목씩 상위 세 과목씩 12과목을 보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학생부 등급관 점수차입니다. 아주대 경영학과는 10점에서 9.9죠. 그러니까 0.1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등급, 2등급이. 네. 그다음에 2등급, 3등급이 또 0.1 차이가 나고. 근데 3등급에서 4등급 넘어갈 때는 0.3등급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3점 아까 8등급인가 네, 그랬죠? 3.8등급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 9.5고 그 앞에 학생들 만약에 3등급 학생 아니면 2등급 학생들하고도 별 차이가 안 돼요. 0.4점 정도 차이니까 정도, 예.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네. 너무나 그런 걸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반영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학생부는 어떤 과목을 보고 또 네. 몇 과목을 보는지 또 등급관 점수차는 어떤 것인지 또 봐둬야 될 것이 작년의 경쟁률입니다. 작년의 경쟁률이 이건 5.67대 1이었거든요. 그거하고 모집 인원 뽑는 모집 인원이 너무 작으면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정시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로 꼼꼼하게 좀 따지고 지원해야 될 게 좀 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학생이 좀 지원할 때 좀 네. 어떤 대학을 지원하면 좋을지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꼼꼼한 점까지는 다 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실채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추천 대학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부터 보시죠. 가군의 상향으로는요, 동국대 경영학부하고 숙명여대 행정학과, 그다음에 적정선은 국민대 경영학부, 아주대 경영학과, 그다음에 하향은 숭실대 행정학과. 이제 큰 편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적정선이고 한 5점 정도 위, 5점 정도 아래, 뭐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군 보시겠습니다. 나군은 상향이 국민대 경영학부고요, 숭실대 경영입니다. 그다음에 적정선은 건국대 행정학 전공이고 숙명여대 경영학부, 하향은 숭실대 행정하고 세종대 경영학부고요. 다군은요, 상향이 국민대, 그다음에 아주대 경영학부 학과 이렇습니다. 적정선이 광운대 경영학부, 가톨릭대 경영학부, 그다음에 하향이 광운대 행정학과하고 국민대 경영정보학부, 이런 정도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의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선생님이 대략적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학교들을 골라주셨는데요.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아이가 수시 지원해서요. 네. 한대 논술 전형을 지원했는데 공대이다 보니까 수리 아. 논술이 들어가요. 예. 근데 수리 논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아하. 선생님, 네. 역시 수학 선생님이신데. 네. 수리 논술을 지금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예. 우리 김지현 학생이 지금 인문계 학생이죠? 네네. 그럼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상 그 한양대 논술은 이제 수학의 본질적인 뭐 시계 흐름이라든지 전개 과정, 여러 증명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많이 연습한 그런 학생들이 유리한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시험 범위 자체가요, 자연계는 수학 1, 수학 2, 기하와 벡터, 적분과 통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김주현 학생은 그 수학 1하고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공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숙명여대도 지원을 했죠, 어머니? 네네. 숙명여대는 무슨 학과를 지원을 했나요? 경영학과요. 네,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숙명여대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논술 감독을 해보니까 이번에 그 중앙대학교 논술 감독을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학생들이 잘 써요. 그럴 정도로 이제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교 과정에서 출제를 해가지고 뭐 채점을 쉽게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쓴다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한양대 수리 논술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숙명여대를 좀 걱정을 해서 최선을 다한 마지막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교육과정 중심에 이제 숙대 논술에 좀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하셨는데 오정훈 선생님도 우리 학생의 가채점 성적을 좀 보셨는데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군별로 상향, 안정, 하향으로 해서 이제 한 6개 정도를 이제 소개했습니다. 근데 실제 학생이 이제 원서를 쓸 때는 반드시 이제 가군 또는 나군 쪽에 안정 또는 적정선으로 한 군데 정도는 이제 쓰고 나서 소신 또는 상향을 해야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학생의 점수대를 보면은 또 이제 안정권을 쓸 수 있는 대학도 많이 있고 네. 또 이제 또 조금 소실을 또 써서 상향할 수 있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볼 때는 가군 또는 나군에서 반드시 적정 또는 안정권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을 정하고 난 다음에 소실을 썼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머니 지금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네. 무조건 수능 100% 전형을 찾으시기보다는 좀 학교별로 반영 비율이라든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또 상담해 주신 내용을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학생이랑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최선의 전략을 좀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정리합니다.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김주현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선 합격 전략에서요, 수시에서는 우선 이번 주에 있는 숙명여대 논술 전형에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길 당부하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리 영역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활용 지표로 하는 대학을 좀 선택을 해보고요. 그리고 대학별 환산 점수를 꼭 꼼꼼히 따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을 살펴보면요, 가군에는 우선 숙명여대 행정학과를 상향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군에서는요, 숙명여대 경영학부를 적정 수준으로 추천하고요. 그리고 다군에는 아주대 경영학과를 상향으로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3학년도 수능을 치른 후에 정시상담,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가채점을 결과로 정시상담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시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전 이번에 수능을 치른 학생입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시험은 잘 치렀고요? 아니요, 너무 못 봐서. 그렇구나. 더 궁금한 점도 많고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수능 가채점 점수는 좀 정확하게 잡은 편인가요? 좀 못 적고 와가지고 보낸 자료랑 좀 떨어지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우리 학생이 보내준 가채점 점수를 토대로 해서 오종호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럼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의 내신 성적과 올해 치른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겠습니다. 학생의 내신 성적은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에서 보통 5등급에서 6등급대에 걸쳐 있고요. 이제 이번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면은 언어가 이제 56점을 받았다고 이제 했는데 예상된 표준 점수는 83, 예상 백분은 18에서 그다음에 동급은 7등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린다양 원점수를 62점 정도 예상하는데요. 예상 표준 점수가 113, 백분이 70, 등급으로 4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 영역이 원점수 48점인데요. 예상 표준 점수는 93에 백분이 38에 6등급. 정치는 4등급, 다음 사회문화는 6등급 정도 예상이 되어서 언수회사 4개 영역 평균 등급이 5.5등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요, 나군의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무역학과, 다군에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의 신문방송학과나 또는 이제 한서대 신문방송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선생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셔야겠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제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은 이제 한 평균 5.4등급 정도 되니까 중간 또는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제 정시에서는 이제 실제 수능 점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내신이 이제 5등급대가 되는 것이 이제 특별하게 정시 지원을 할 때 희망 대학을 정할 때는 뭐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가채점 결과 나온 수능 점수 가지고 이제 지원해야 되는데 그 수능 성적을 보니까요, 학생이 이제 어느 정도 느낌으로 알고 있듯이 조금 이제 성적이 좀 못 미치게 나와서 상위 누적이 약 이제 60% 정도 해당이 되니까 보통 이 점수로 정시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수도권 소재 대학 지원이 조금 어려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수능 가채점 기준으로 성적을 좀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건국대, 단국대, 지금 한서대입니다. 그럼 이 대학들이 수능 반영 비율이 정시는 어떤 식으로 될까요?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수능 반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국대 천안 캠퍼스인데요. 나군, 다군에 걸쳐서 분할 모집하고 있고요. 무역학과에 대한 전형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학생부 20과 수능 80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언어 30에 수리 15, 외국어 35에서 탐구 20이니까요. 주로 언어와의 외국어의 반응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성적은 이제 100분위가 활용됩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와 한서대 모두 다군에서 모집하는데요. 전형 방법은 이제 건대가 학생부 50에 수능 50인데 수능 영역별 반응 비율을 보면은 좀 특이합니다. 언수외 중 잘한 2개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탐구 영역이 들어가는, 그래서 언수외 중 택해진 2개 영역이 각각 35% 비중으로 들어가고 탐구 30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서대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언수외 중 잘한 2개 영역이 들어가고 그 비율이 각 34%, 탐구 32%에서 들어가고요. 모두 성적 활용은 표준 점수가 아닌 100분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단국대 같은 경우는 언어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 학생에게 좀 불리한 조합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 작년도 합격선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학생의 가채점 점수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를 해봐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작년도 단대 무역학과와 건대 신방과 한서대 신방과에 대한 이제 합격자 결과를 조사해 봤는데요. 잠깐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니까요. 4개 영역 평균 백분위가 단대 무역학과의 그 합격자들의 기준선에서 보면
82점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점수 때도 80점대가 나왔는데 학생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예상이긴 하지만 평균 45점 정도가 되어서 약간 격차가 크고 있습니다. 네. 건대 글로컬 캠퍼스의 신문방송학과도 세 경력 반영하는데요. 작년도 합격자 평균 백분위가 약 81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하위 평균도 약 78점 정도 되는 양상인데 학생의 이제 세계 영역 평균이 약 54 정도 예상 되니까 여기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한서대가 이제 신방과가 작년도 세계 영역 합격자 평균 백분위 약 65점 정도 나왔습니다. 하위 평균조차도 63점 정도 나와서 학생의 점수대가 약 10점 정도 차이가 나서 네. 일단 이제 수능이 조금 이제 부족했던 것이 약간 이제 약간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분석을 해주신 걸 보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현실적인 것과 좀 희망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수시 2차와 그럼 정시에서는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생님? 이 학생이 이제 수시 2차에 아마 가톨릭대 적성고사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따로 또 가톨릭대 적성적인 조사를 해보니까요. 수시 1차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데 수시 2차에는 또 수능 최저가 있더라고요. 있고 이제 또 수능 최저 기준 조건이 인문계 경우에 평균 3등급을 이제 두 경력 요구하다 보니까 학생이 거기에 좀 이제 못 미치는 상황이 되어서 예.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시 2차에서 원서를 지원할 수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적성고사를 치르는데 예를 들면 가천대와 같이 수능 최저가 없는 또 이런 수시 2차 전형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했을 때 합격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많이 안 됐을 때 정시로 돌아간다고 하면 현재 학생의 이제 합격자 나온 예상 점수를 보면은 수도권 소재대학 쪽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모르죠. 이제 그 가짜 시험 결과가 또 의외로 또 잘못되어서 좀 점수가 올라가는 양상이면 좀 모르겠지만 학생이 이제 적어준 정도로 분석했을 때는 수도권 소재대학 지원이 조금 어렵게 나온 걸로 봐서 실제 학생의 점수로 실제 대학을 지원한다고 하면 대전권 소재하는 대학들 예를 들면 모건대 배재대라든지 또 호남권에 있는 전주대라든지 강원권에 있는 상지대라든지 그다음에 충청권에 있는 또 중원대라든지 이런 쪽에 좀 수도권을 좀 벗어난 상태에서의 지역 대학들이 실제 학생의 점수로 합격 가능한 점수로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 합격을 우선시한다고 하면 그런 지역 대학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이 가채점보다 조금 더 성적이 좀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그 정시 할 때 다시 짤 때 보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정시 지원 전략 짤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시 지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이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배치표를 봐야 될까요? 예, 아마 이제 가장 궁금한 사항이죠. 보통 수시 전형을 치를 때는 이제 수능 성적을 아직 안 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포괄적으로 주로 상위권 대학으로 지원을 많이 하지만 정시라는 곳은 일단 수능 점수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거의 점수 위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선 생각할 부분이요. 사실 많은 대학들이 특히 지방 대학들 경우에서도 어떤 입시 합격자들에 대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생의 경우에 이제 지역 대학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100분위 반영이라고 하면 그 100분위 반영을 하는 결과가 작년도에 이런 정도 학생이 합격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자기 점수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죠. 만약에 언어 영역의 100분위가 나올 것이고 뭐 외국어 영역 100분위가 나오고 탐구가 나오면 그 언수의 언해탐이죠. 언해탐 세 경력 100분위 합산을 합니다. 그죠? 그럼 그 점수가 300점 만점에 뭐 예를 들어 200점이다. 라고 하면 그 200점하고 실제 그 대학에서 발표한 그 결과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또 대학에 따라서 이제 이걸 또 평균으로 발표하는데 그럼 자기도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그죠? 세 경력 평균이면 3으로 나눠서 평균 내보면 그 차이가 뭐 자기 점수가 좀 남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안 좋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점수가 모자라면 부족하다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시 지원할 때는 조금 이제 그 부담스러워도 그 여러 개의 대학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자료집을 찾아볼 수도 있고 뭐 소위 말하는 배치표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 일단 자기 점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지망 대학에 대해서 해당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입시 결과 자료집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시라는 것은 가군에 한 번, 나군에 한 번, 다군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 세 번 모두를 또 상향 지원하다 보면
좀 위험하니까 네. 꼭 한 개군 정도는 안정권으로 내 점수가 좀 남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보고 다른 쪽은 뭐 거의 비슷하든지 좀 모자라도 한번 소신전에 볼 수 있는 장을 한다고 하면 아마 충분하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의 원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표준 점수나 백분위 예상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분석을 보셨는데요. 네. 간단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손준 학생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대단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방송에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공개하면서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네네. 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칫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가거든요. 그것도 거리도 따져야 되고 상당히 환경적인 면도 많이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청년 실업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학과가 전문대학에 개설이 돼 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네. 네, 그 이번에 시험 치르고 나서 좀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저는 그 정치 쪽 그런 거 하고 싶어서 그냥 외교 학과나 신상과 가서 그냥 열심히 졸업하고 그냥. 네, 그런 희망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희망사항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꼼꼼하게 대학들 더 한번 짚어보시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전략 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손준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정시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지원 가능 범위 안에 있는 대학들의 내신 성적이 실질 반영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보다는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지원 대학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에 추천한 대학은요, 최고 성적 교과를 한 과목 정도로 이렇게 제한해서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건대, 배재대, 전주대, 상지대, 중원대 등을 추천합니다. (2013)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지만 또다시 입시 생활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오늘 공채 노트의 주인공.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과학과 학생 이덕기입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죠. 하지만 또다시 수험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지금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재수생활을 이겨냈던 팁과 노하우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이덕규 군의 수험생활 재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1년 11월 수능 시험이 끝난 후 심각하게 진로를 고민했다는 덕규 군. 너무나도 저조했던 수능 점수 때문에 결국 재수 생활을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네, 저는 고3 때 수시를 중점적으로 준비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능 공부도 얼마 못했고 결과도 매우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때 든 생각이 이렇게 좌절했을 때가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입학원서를 제출하려고 이곳저곳 동분서주할 때 덕규 군은 망설이지 않고 재수학원에 입학원서를 넣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인 스케줄대로 생활하는 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재수 생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또 그리고 저는 주변에 같은 친구들하고 공부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재수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본인한테 가장 맞는 수험생활 방식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잘 맞는 수험 방식을 찾자마자 공부를 언제 시작할지 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재수생들이 2월부터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본인이 재수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에는 아무 계획 없이 하기보다는 1년 동안 자기 재수생활 동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덕규 군은 본격적으로 수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1년간의 구체적인 학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실제 수능을 보기 전에 여러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텐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실제 수능 전까지 저는 연간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크게 세 등분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각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재수 기간 동안에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활용.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수능 공부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틀에서의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달별 계획, 주별 계획 같이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들을 잡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들을 잡을 때는 아무래도 계획을 느슨하게 잡다 보면 제 스스로가 그거를 다 달성한 다음에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의 자신에게 빡빡하게 느껴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3 시절에 자신과 달라지기 위해 덕규군은 자신의 학업 방식을 반성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복습하기였습니다. 저는 고3 때 귀찮다는 이유로 오답 노트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어있는 부분들이 계속 비어있게 되고 성적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재수를 하면서 오답 노트 하는 걸 시작하게 되었는데 모르는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한 의지로 시작했지만 친구들과 주위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았다는 덕규군.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막상 재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도 주변에서 굉장히 유혹들이 많이 다가올 텐데요. 뭐 대학에 간 친구들이 놀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생활이 힘들어서 내가 조금 쉬고 싶다든지. 하지만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면은 생활이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덕규군. 재수라는 게 어찌 보면 이미 한 번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내가 또 실패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이 많이 드실 텐데요. 그래도 자신을 끝까지 믿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도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 강한 의지와 끈질긴 노력으로 자신과 승부했던 이덕규 군의 재수 생활 노하우였습니다. 네, 오늘 연세대 이덕규 군의 공신 노트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보내긴 합니다만은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너무 실망을 하고 재수를 결심을 한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되는데 다시 한번 가채점 결과를 봤더니 좀 힘들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또 한 번의 수험 생활에 도전해 보겠다 하는 학생들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마음을 먹은 친구들에 위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고3 1년 생활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결심을 하게 되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좀 당부를 좀 드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수에서 성공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재수의 결심을 먹게 됐는데요.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재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성적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 나와의 긴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재수 결심을 하게 된다라면 우선 본인을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성적이 좀 약하게, 좀 부족하게 나왔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토대로 계획을 짜서 그리고 자기가 꼭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짠 다음에 그것을 실천을 한다라면 내년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유용한 정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이번 주부터 정시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능 성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참고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담 오늘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수능을 본 졸업생입니다. 아, 두 번째 도전이었군요. 네. 앞서 친구들처럼 조금 마음의 부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이번에 나올 제 점수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우선 고생 많았습니다. 내신 성적을 보면은요, 국어가 3등급, 영어 5등급, 수학 5등급, 사회 4.5등급에서 평균 4.3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있고요. 2013 수능 가채점은 언어가 원점수 86에 4등급이고 수리나가 76, 예상 등급입니다. 원점수 76에 3등급이고 외국어가 78에 3등급.
그다음에 한국지리가 24에 5등급이고 정치가 31에 4등급에서 원점수 원수 탐투 합은 295점이고요. 그다음에 예상 등급은 3.6등급인데 이 점수는 그 상위 그 32%에 해당되는 점수고 상대적으로 수리와 외국어를 조금 잘 본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대학 살펴보죠. 가군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그다음에 나군에서는 숭실대 사회과학대학,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 가군에서는 명지대 국어국문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이 영역별로 3등급, 네. 4등급, 5등급 이렇게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성적을 가졌을 때 영역별로 어떤 지원 전략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냥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등급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등급으로 가는 건 아니죠, 사실상. 표준 점수나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학생뿐만 아니라 이 학생 우리 백소라 학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리 영역과 외국어 영역을 잘 봤기 때문에 수리 영역과 외국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지만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는 유리할 것인지, 이건 뭐 백소라 학생에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수리가 무너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언해탄 반영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뭐 일찍 결심해서 재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네네. 그다음에 또 언어가 무너진 학생도 있거든요. 수외탐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어떤 데는 4개 영역 중에서 그냥 3개를 그냥 선택하는 그런 대학도 있어요. 뭐 홍익대 자율전공 이런 쪽은 이제 4개 영역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심지어는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결대 같은 경우는 외국어하고 언수중 택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을 찾아보면 나한테 잘 알맞는 그런 조합이 되는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좌절하지 말고 네.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학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리하고 외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좀 선택을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은 동국대와 숭실대, 명지대 등이거든요. 희망대학 예상 원점수를 좀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희망대학하고 이제 내 점수하고 어떤가, 좀 뭐 비슷한가, 아니면 내 점수가 높은가, 아니면 좀 떨어지는가, 이걸 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함께 보시죠. 네, 동국대 국어국문학과를 제가 살펴봤는데 350에서 354점의 배치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7점 정도가 모자라죠. 그리고 숭실대 사회과학대학 속에 정치외교학과가 359에서 361이니까 64점 정도가 모자라고요. 사회복지학과는 65점 정도.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 이건 학과별 모집을 하거든요. 정외과를 살펴봤더니 353에서 355니까 한 58점 정도가 모자라고, 명지대 국어국문학과는 340에서 344점 정도로 배치가 되고 있는데 47점 정도가 모자라서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하고는 약간의 좀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사회과학 계열과 국문학과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좀 선호하는 층이 좀 뚜렷한 학과인데요. 그렇죠. 이 학과들은 올해 경쟁률을 예상하시는데 어떨까요? 네, 뭐 앞서 말했듯이 뭐 경영학과라든가 뭐 행정학과, 뭐 사회과학 계열 이런 곳은 상당히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대학들이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국어국문과도 이제 좀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어국문과는 이제 직접 전부 다 교사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 학생들만 교사가 되는데 교직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 또 고등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률과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졸업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예. 싶은데 선생님께서 일단 지금 학생이 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원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셨지만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하고는 조금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다른 대학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대학을 좀 추천하실 수 그렇죠. 있을까요? 이걸 또 1년 더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정호 선생님 강조하셨듯이 2승 1패 전략이냐, 아니면 1승 2패 전략이냐, 가나다군에서요? 1승 1무 1패 전략이냐, 예. 이걸 좀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고, 우선 그냥 점수에 맞춰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네, 정시 추천대학입니다. 가군의 상향은 대구대 경영학과예요. 그다음에 적정선은 동의대 국제관광경영학과, 전부 저 경상도 쪽에 있네요. 하향은 대구대 신문방송과,
그다음에 동의대 경영학과, 부산의대 경영학부를 추천을 하겠고요. 나구는 상향이 경성대 영어영문학과하고 중국어 통번역학과, 또 적정선은 경성대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한문학과, 국제무역통상학과, 하향은 계명대 경영정보학과, 미국학과, 자율전공학부를 추천하겠습니다. 다군 보시죠. 다군은 상향에서는 경성대 쭉 대학들이 나오고 있죠. 학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런 대학들을 이제 학과들을 상향선으로 볼 수 있겠고, 계명대는 한국문화정보학과하고 호텔관광학과, 세무학과가 상향인데 한 5점 정도 위라고 보면 됩니다. 적정선은 경성대 한문학과하고 부산의대 경영학부, 하향은 계명대 경영정보학과하고 대구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 성적표를 받아 들었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선생님께서 추천하실 수 있는 대학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지금 수시로 지원한 대학은 없는데요. 아, 네. 앞으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나 전형이 남아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수시 2차 지금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고 네. 알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좀 그럼 현재는 하실까요? 6장의 카드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6장의 카드가 다 남아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수시 1차를 지원 안 했다는 얘기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상당히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그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는 않았다 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이제 이제 6장의 카드 중에서 써야 되겠죠. 12일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16일까지가 수시 2차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가천대 글로벌 적성고사 전형, 적성 80에 학생부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시 2차 적성고사에서 70대 30으로 반영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네. 적성이 70. 을지대 성남, 강남대, 수원대, 단국대 천안 일반 학생 전형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60대 40입니다. 적성이 60이고 학생부 40인 대학, 한신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이 예상적으로 내 그 등급 점수 자체가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만족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지원해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술이 이제는 그 그 논술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여대 그 논술 전형인데요. 학생부 50에 논술 50 전형이 있거든요. 이 전형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추천해 주시는 게 적성도 교과 적성이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학별고사도 중복이 되지 않게 잘 추천해 주셔서 정말 학생들 좋은 기회가 될 것 네. 같은데요. 오종훈 선생님도 지금 우리 학생의 그 점수 분석을 보셨는데요.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학생이 예상한 저 수능 등급이 2개 영역 3등급 정도를 이제 만족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수시에 2차에 남은 그 카드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생부 전형조차도 사실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많이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 성적이 조금 낮긴 해도 어차피 6장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정시 전형을 또 한 번 한다고 하면 제가 꼭 하나 드릴 말씀은, 그 학생의 수리외국어가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교차 지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는 수리외국어가 기본이 되면서 네. 탐구를 많이 반영할 텐데, 주로 이제 자연계 모집 단위 서울 지역 중하위권 대학이죠. 경기권 대학들은 교차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혜탐으로 해서 자연계에도 가능한 자기 적성 있는 과가 있다고 하면 교차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신청 잘하신 것 같아요. 수시 2차 접수가 끝나기 전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수시 2차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잘 들었죠? 네. 어떻게 적성 검사 준비는 해봤나요? 아니요, 준비 안 했어요. 선생님 이런 경우에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교과 적성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그 적성 검사 전형 자체에서 출제 범위라나 출제의 그 경향 자체가요. 일부 대학은 EBS에서 한 70% 반영한다. 또 난이도를 EBS 그 내용의 70%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자신감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 6장의 카드를 오정호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행운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시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교차 지원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학생 이번 주말에 보는 논술이 있다면서요?
네, 저요? 논술 없나요? 네. 1차 지원 안 했었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해봤네요. 자, 지금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도 그렇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시 전형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상담해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얼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최선의 전략을 세워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백설아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선 정시 지원하기 전에 우선 수시 남아있는 기회를 꼭 쓰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수리와 외국어 성적이 좋기 때문에 외국어와 수리의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교차 지원까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의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에는 상향으로 대구대 경영학과를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나군에는 경성대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를 적정 수준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군에는 계명대 경영정보학과를 하향으로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마쳤습니다.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 성적을 받아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우리 학생들 꼭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해주신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오종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능 마치고 조금은 홀가분하게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 가지 전략 세우느라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자, 하지만 이번 주 일요일 11월 18일 2012 K-POP 스타스 수능 수험 응원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도 역시 합격을 잡아라 정시 상담을 주제로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ext. 글로벌 솔루션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키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공고의로 흉내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폐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어머, 아기가 몇 살인데 말을 이렇게 잘해요? 이 녀석이 2살 박인데 참 영특하죠?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3살 정도 먹은 아이를 나타내는 말은 3살박이가 아니라 3살백입니다. 백이는 그 나이를 먹은 아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 물건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박이는 무엇일까요? 박이는 무엇이 박혀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 한 곳에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의 전미사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어머, 아기가 몇 살인데 말을 이렇게 잘해요? 이 녀석이 2살백인데 참 영특하죠? 서울에 처음 시내버스가 도입된 건 지난 1949년 8월의 일인데요. 총 18개 노선 262대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지금 서울에는 총 365개 노선 7,530대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20원에서 현재 1,150원으로 57배 증가했습니다. 노선당 평균 운행 시간은 130분, 하루 평균 총 35.9km를 이동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긴 거리를 운행하는 건 9,711번 버스로 총 83개 정류장 94km를 달린다고 하네요.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루 평균 버스 이용객 수는 약 492만 7천여 명. 그 가운데 95.4%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요. 지난 96년 처음 도입된 이래 교통카드 이용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는 시민은 이용객의 58.2%, 환승으로 인한 교통비 절감액은 1인당 연간 53만 원에 달합니다. 오늘도 시민의 발이 돼주고 있는 서울의 버스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 줄 몰랐는데 도서관이 있어서 놀랐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석이 배경이라서 더 책이 잘 읽혀지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랑 데리고 와서 여기서 체험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서. 아 뭐야? 12월 31일 날 종료한다며 왜? No!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역마다 달라. 전국 동시 종료라면서요? 지역별 순차 종료일 모두 달라. 우리 지역은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잘 봐. 정부 지원 빨리 신청해야겠구나. TV 화면 자막 보이면 신청해. 콜센터 124 지금 바로 신청해.